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시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LG전자하고 LG생활건강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황 보기 전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 학생들 중에 누가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보시고 맞춰보십시오. 자, 요즘 시황 보시면요, 너무 겁이 납니다. FOMC 금리 올린다고 하지요. 이것도 겁이 나고, 빌 게이츠가 금리 인상으로 결국 세계 경제 호떡될 것이다. FOMC 금리 올리면 전부 다 급락할 거고요. 순차적으로 계속 올린다고 합니다. 긴축 정책 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각종 원자재 가격도 오른다고 합니다. 너무 공포가 많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역시 주식은 하는 게 아니다. 주식은 도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주식으로 성공한 분도 있죠. 그 성공한 분한테 실패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은 위험하다. 전 세계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으면 그 말은 맞겠죠. 근데 아무리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낱말을 들어봐야 되는 이유지요. 주식 투자 성공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꾸준하게 돈 버는 상위 프로가 되지 못하지요. 근데 오렌 버핏 할아버지가 메롱메롱 하면서 자긴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성공하는 방법 보려면요, 이런 예를 들어봐야 됩니다. 고구마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고구마 유통을 할 기회가 생겼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해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비싸게 사서 싸게 팔 겁니까? 아니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겁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유통업 돈을 남길 수 있죠. 자, 그러면 고구마가 풍년일 때 가격이 싸질 겁니다. 흔하니까요. 이때 사서 흉년일 때 팔면 됩니다. 맞죠? 옛날에 쌀로 이렇게 돈 번 분이 있습니다. 풍년에 사서 쌀을 보관해서요. 이때 싸겠지요, 흔하고. 그래서 흉년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래의 신 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쌀을 풍년에 산 이유가 뭡니까? 쌀이 싸기 때문이죠. 싼 이유는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낮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쌀을 사봅시다. 언제 살까낭 생각해 봅시다. 이때 사고, 이때 사고, 3번에 사고.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때나 사서 흉년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에서 흉년 언제입니까? 흉년이란 거는 주식이 싸다는 뜻이죠. 그건 언제냐면요, 공포 특급에 있을 때입니다. 주식시장 무서울 때, 그때가 흉년 제일 쌀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식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식 유통업을 하는 겁니다. 싸게 떨어졌는데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이런 폭락에도 주식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주식 성공하신 분이 말씀하시네요. 하락이 발생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락이 발생하면 좋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할 일 있겠습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죠. 성공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도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생각하지 말고 주식 계속 홀딩하랍니다. 처음에 봤던 이렇게 겁나는 이런 뉴스 보는 우리 마음하고 너무 다르죠?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99%가 손실 나게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 빠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 어떻습니까? 지금 장이 안 좋다. 일단 팔고 오르면 다시 사자 생각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럴 겁니다. 제 생각에는 99%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이 폭락했다 어젯밤에.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오늘 안 좋다. 일단 팔자. 종목이 너무 많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종목을 많이 사라 했다. 근데 너무 많다.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삼성이니까 산다. 왜 샀냐? 이러면 그냥 삼성이니까 샀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를 댈 수 없어요. 그냥 삼성이니까. 평생 올랐으니까. 이 생각이죠. 이런 회사 평생 사야지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지면 처음에 가졌던 평생 사야지 이 마음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삼성이니까 산다 이 마음 드십니까? 어떤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떨어졌다, 쓰겄다 이런 말도 하고요. 어떤 회사 샀는데 좋다고 너무 지루하게 안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황이 안 좋다 이러면서 팔기도 하고요. 맨날 주식 가격 쳐다보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내 생각의 투자, 이 결과는 뭡니까? 동학개미 수익률 마이너스 23%. 21년에는 호떡됐다. 개미 수익률 안 좋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바로 내 생각입니다. 그냥 내가 드는 일반적인 생각, 그걸 다 버리셔야지 상위 1%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시황을 보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있죠? 이 학생 중에 서울대 갈 사람 누굽니까? 서울대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공부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름이었어요. 어느 날 이 교실에 악재가 생깁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거지요. 자, 그것만 보고 이 학생의 이번 성적 떨어졌다고 미리 예단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적응을 잘해서 더 성적 좋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 학생이 공부할 상황이 안 된다. 집이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을 벌러 따로 가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 진짜 이 학생한테 악재지요. 그러면 성적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뭐죠? 에어컨 고장 하나 난 거 그뿐이죠. 이 학생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노릇이죠. 자, 에어컨 고장 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업의 어떤 악재가 아니고 세계적인 정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 학생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데. 자, 이렇듯 아무 쓸모없는 정보를 잃는 거는 시간 낭비고 차라리 기업을 보아야 된다. 이 학생이 잘하고 있나 그걸 봐야 된다 했죠. 제 말은 틀렸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맞죠. 성공한 분들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기업을 보라고 했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주가 폭락이 이렇게 왔다. 시황이 안 좋아서요. 근데 백화점 가보면 사람 한 보따리, 명품 매장 지나가다 보면 사람 두 보따리 서 있습니다. 이런 매장에 실적이 이번에 안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요. 이럴 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실적 나오면 다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학생이 서울대 가기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 학생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황을 볼 이유가 없지요. 기업을 보시고 투자해야 됩니다. 피터 린치 같은 분이 하는 말씀 있죠. 항상 존니 선생님도 좋은 기업을 사라. 그 좋은 기업은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성장성도 더해야 되죠. 작년 실적, 올해 실적 좋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나오죠. 매출액 꾸준히 느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장성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지 주가가 오르잖아요. 성장성 확인은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을 보면 되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간단하게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 이것뿐이에요. 에어컨 고장난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LG전자 봅시다. 주가 이렇게 떨어졌죠? 이번 실적 매출액 잘 나왔어요. 작년 동기 대비 잘 나오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잘 나왔습니다. 이건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LG전자 잘하는 게 있죠. 주가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휴대폰 사업부 적자 거 덜어냈죠. 그리고 태양광 사업 그것도 다 덜어냈습니다. 대부분 흑자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ER 요것도 낮아요. 돈 버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낮다는 뜻이죠. 시황이 안 좋다고 사람들이 팔아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회사 아직까지 안 좋게 보입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L전자 실적뿐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죠. 이제는 LG생활건강 봅시다. 이 기업은 우리하고 엄청 밀접하게 돼 있죠. 치약이나 칫솔, 샴푸 이런 거 파는 회사입니다. 경기 시황 안 좋다. 그럼 내일 회사 출근 안 합니까? 회사 출근하면서 샴푸 쓰시지요. 그럼 이 회사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 1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큰 변화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꾸준하게 사용하는 제품들이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반토막 났습니다. 자, 이걸 또 알 수 있는 거는 주가가 가치 이상 상승,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PER로 알 수 있죠. PER이 34배 이때까지 갔다가 지금 17배 저점에 있죠. 이걸 보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싸단 거죠. 쌀 때 아무 때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좋은 기회지요. 그래서 피터 린치 IC가 말했습니다. 하락이 발생하면 좋은 거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전체 경기 악재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3천만 원으로 10조를 번 고래가와 긴조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이분의 종목 선정 기준 봅시다. 과거 3년 이상 불황업종, 주가도 3년 이상 하락한 종목. 이게 뭡니까? 소외된 종목이죠. 경기 민감 업종. 이거는 미래 성장성입니다. 부도 가능성 있으면 안 된디야. 요거는 재무제표 나오지요. 재무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향후 1, 2년 내에 좋아질 거다. 소외돼 있고 싸게 판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성 갖춘 회사, 재무 안정하고 이런 회사 투자해서 10조를 벌었습니다. 우리 투자하는 방식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매수하고 바로 올랐을 것 같습니까? 1, 2년 내에 경기 호황 전환된다. 시장 조정 시 이 사람이 또 매도했을까요? 기업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들 3천만 원 가지고 계신 분 많을 겁니다. 10조 벌 수 있으면 이렇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성공한 사람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나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런 사람 있습니다. 이번 폭락 왔는데 이번 갑작스런 폭락 요거만 아니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이 변명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무조건 계좌 수익이 나야지 그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단타나 스윙 하시는 분들 항상 이유를 댑니다. 이번 이유는 이렇다. 이번에는 이거, 저번에는 갑작스런 악재.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무조건 수익이 나는 분, 그분이 올바르게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계좌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남한테.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듣는 이야기인데 와이프가 얼마 벌었냐 물어보면 남편이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럼 화내는 이유는 하나죠. 돈 못 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긴 잘한다고 계속 착각합니다. 이 말씀 되게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욕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현명함이 계시면 그런 거 그만두셔야 됩니다.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공한 분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 오래 하시면서 그 계좌가 계속 불어난다. 폭락 없이. 그러면 그 투자 방법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 듣기 싫다고 저한테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욕하고 싶으면 이 성공한 분들 욕하십시오. 왜냐면요. 저는 이분들 하시는 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좋은 기업 공부하고 턴어라운드 기업 보유하고 공부하면 된다. 그렇죠? 시황 자꾸 보지 마시고 내 기업에 집중하십시오. 마음 편하게 계시면서 월급 나올 때마다 좋은 기업 실적 확인하시면서 계속 사시면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물론 투자 방법에 이런 거 있죠. 오르는 걸 버리지 말고 꾸준하게 피라미딩도 할 줄 알고 그 기업을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길 바랍니다.